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다만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으로 더 신중을 기해 재판을 진행시키려는 결정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선택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멋대로 나눠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명확히 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공격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고 했는데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달받은 검찰은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우리 군 전투기가 잘못 투하한 폭탄이 떨어진 경기도 포천 노곡리 마을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폐허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마을의 참혹한 모습을 둘러봤는데요. 폭탄이 마을에 떨어지는 모습과 당시의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폭탄이 연이어 떨어지고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곧이어 검은 연기 구름이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폭발 직후 집이 크게 요동치면서 유리창은 창틀까지 뜯겨나갔습니다. 놀란 주민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km쯤 떨어진 노인보호센터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한순간에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당 외벽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잔해가 나뒹굴고 있고요. 폭탄이 떨어진 지점 보시면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성당 앞을 지키던 성모 마리아상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쪼개졌습니다. 주택 지붕이 내려앉고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화물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채 처박혔습니다. 집 안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깨진 유리와 떨어진 집기로 방과 거실, 화장실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 바깥에 유리 다 나가고 저쪽에도 폭풍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파편도 튀기고 그렇더라고. 천장 곳곳이 무너져 덜렁거리고 파편이 튄 듯한 흔적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 뭐 집안 상황이 거의 지금 진짜 폭탄을 맞은 상황이라 정상되어서 짓는 집인데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주민이 잇따르면서 부상자는 29명까지 늘었습니다.
390가구가 모여 살던 이 마을에서만 58가구가 오폭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 조사도 시작됐지만 아수라장이 된 집으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물 날 정도죠 뭐. 이게 하루 이틀 정리해갖고 끝날 일도 아닐 거고 두고 이날 중순서부터는 당장 농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당분간 포천시에서 마련한 외부 숙소 등에 머물 예정입니다. 포천시와 경기도는 해당 마을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검찰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린 약 50분 전과 비교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검찰은 아직 즉시 항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길에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심 총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즉시 항고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즉시 항고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 구금 상태도 이어집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요,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진 게 있나요? 네, 일단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즉시 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를 언급한 구속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실무적 관행은 시간이 아닌 날로 그동안 계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이 계산법이 판례로 남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내란부터 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가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만들어졌는데요. 폭동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발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속도도 빨라서 경찰이 해외에 있는 사이트 운영자의 신상을 신속히 특정한 건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는데요. 변윤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부지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폭도들은 이후 줄줄이 체포돼 사법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브 영상은 고스란히 그 증거가 됐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이들의 모습을 갈무리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극우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자 색출이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폭동 가담자로 못 박아 공개하는 것, 증오 표현이자 사적 제재라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내란 옹호에 나섰다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정유라 씨도 가세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보안 장치를 뚫고 운영자 신원을 특정했고 한국에 따로 거주하는 가족까지 접촉해 운영자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MBC 취재진에 이미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된 영상 등을 토대로 편집만 한 것이라며 경제적 대가 없이 공익을 위해 주요 인물들의 얼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족들에게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고 오히려 내란 세력에 공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수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공익 목적이 워낙 강해서 이걸 과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찰은 절차를 지켜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안 되는 운영자를 찾기 위해 가족에게 접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네, 지금 법조팀 이준희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구속 취소 결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결정을 종합해보면요.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따진 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권의 경우 법원에서 이미 합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점, 특히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내용이 탄핵 심판에도 반영이 될 거다. 재판관들이 진행하는 평의를 재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 정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판관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까지 했죠. 그러나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당사자만 윤 대통령으로 같을 뿐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 헌법재판, 즉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언급된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도 탄핵 심판은 관계가 적은 것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자료 중에 공수처 것은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